예.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제가 성격 이야기 많이 나왔죠. 유기물질도 성격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도 성격,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인물은 요즘에 많이 고치는데, 아주 멋지게 호강하게 고칠 수 있는 게 한국이 최고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치라고 다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격은 정말 이제 성형외과 가서도 못 고쳐져요. 교회 가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성격이, 별로 처음부터 아주 좋지는, 지금은 성격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아프고 고생을 하면서, 제 성격이 변화된 제일 큰 게 뭐냐면, 고생을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눈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컬해지고 아주 차도남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없어지고 차가운 도시는 제가 원래 시골 사람인데 차도남이라 하면 안 되겠네. 차시남인가? 어쨌든 그래서 생긴 게 좀 로봇캅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직접 만나고 싶은 분 와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40이 넘으면 성격이 고정됩니다. 고치기 힘들어요. 저는 지금 45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 가지고 가야 돼. 근데 20살 때, 20대 때는 성격이 많이 변해요. 성격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에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성격이란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고가 생기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수험생이신 분은 수험생을 하면서 매일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세요. 알겠죠? 찾아보고 적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또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게 성격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내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는 생활,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저를 또 신뢰해 주셔서, 물론 카메라 안쪽이지만 함께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친구들 성격 파악하러 또 갑시다. 자, 어디 있나요? 자, 이 친구들 성격이라 하면 안 되겠죠? 인격체가 아니니까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탄소는 부분 양화전, 할로젠은 부분 음화전을 가지고 있는 탄소 친전자체라고 했죠. 알렉스는 친전자체 또는 산의 성질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아까 유기금속 시약은 완전히 할로젠 알킬 아니에요. 완전 성격 바꾼 친구고요. 자, 상대 시약은 친액체 또는 염기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친액체 또는 염기. 왜? 친전자체 또는 산의 성질이니까. 이 챕터에 지금 나오는 4가지 반응이 그런 성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할로젠 알킬에 대해서 제가 입체를 살짝 보여드리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앞에서도 이 모델 보여드렸죠. 스페이스 필링 모델로 1차 할로젠 알킬 요 탄소 부분이 어떻게 돼요? 좀 보여요. 그나마 2차 할로젠 알킬도 여기 좀 보여요. 그런데 3차 할로젠 알킬 종류가 되면 이 빨간 이거는 이제 아이고요. 요 잘 보이지도 않죠. 요 H 세 개에 묻혀가지고 요거 있죠.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럼 그 말은 이 탄소 델타 부분이 플러스 부분이 직접 뭔가에 의해서 공격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일단 입체 구조를 가지고 알아놓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3차 할로젠 알킬이라도 카메라 이쪽으로 좀 볼까요? 쓸 때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CH3, C에 CH3, CH3 이게 뭐야? 실제와 뭐야? 그 다음에 이 루이스 구조의 한계예요. 이렇게 보면 이 탄소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돼 있다고? 이 C 부분이 메틸이 거의 가려져가지고 거의 뭐야? 요 안쪽에 존재하고 I가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쪽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알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 일단 인식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과 시약들을 좀 배우려고 해요. 할로젠 알킬은 제가 아까 입체로 보여드린 거고, 자, 친액체라는 용어가 나와요. 배웠죠? 친액체는 뭐더라?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서 핵을 좋아하는 종이라 했죠. 그 친핵체예요. 전자가 풍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뭐예요? 하전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종류들이에요. 알겠죠? 하전, 요거는 뭐야? 이건 나왔죠. 아민 종류는 분자라도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데 요게 이제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NaK, NA 다 붙어 있으니까 상대방들은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들이에요. 그래서 친핵체들은 뭐야? 대부분 다 마이너스 하전을 가지고 있는 종류들이고 전자가 풍부한 종류들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염기 친핵체라는 게 또 나와요. 이 친구는 뭐야? 친핵체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염기로의 성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이 친핵체들은 염기성이 약하다는 말이고 염기 친핵체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염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NaOR 마이너스 NaOR 하는 건 R은 알킬 그룹이에요. 그러면 NaOR에 NaOH 그 지금 교재 129페이지 거기다 NaOH를 한번 적어보세요. 한 종류 중에 R 대신에 H를 적으면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NaOH는 굉장히 뭐야? 염기성이 높다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에 뭐야? 우리가 pK를 한번 적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NaOR 하면 뭐야? 짝산의 pK를 말합니다. 짝산의 pK. ROH pK 16에서 18이죠. 그 다음에 알카인의 음이온 KCH. 이거는 뭐예요? 알카인이죠. 이거 pK 얼마예요? 25예요. 그 다음에 NaNH2. 이거는 뭐야? 죄송합니다. NaNH2하고 여기는 뭐야? NH3가 되겠죠. NH3가 되면 요거 pK 얼마라고? 40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 대표적인 거 한 가지 해볼까요? RCOONA의 짝사는 뭐죠? RCOOH죠. 요거의 pK 값은 얼마예요? 5죠. 그럼 뭐 보다 강산의 짝염기니까 보다 약염기죠. 염기성이 요 염기 친핵체라는 부분이 염기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기나 이런데 나중에 가서 자세히 할 때 보면 pK가 최소한 12 이상, 짝산의 pK가 12 이상 되는 염기성 가진 음이온들을 염기 친핵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구분 되십니까? 이쪽으로 올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NaOR 알카인 음이온 NaNH2들은 친핵체 성질도 가지지만 염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외우세요. 알겠죠? 지금 어떻게 외워요? 일단 몇 가지라도 외우시고 뒤에 보면 자꾸 나와요. 나오는데 이 두 개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뭐야? 할로젠 알킬이라도 이 친구가 반응하냐 이 친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 생성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 교재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용매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용매는 이때 이 지금 SN1이나 E1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용매예요. 그 참여하는 용매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그 반응에 참여하는 용매는 이거 뭐죠? HOH 물하고 알코올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친핵체, 염기 친핵체 용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하시려는데 선생님 기억 안 나는데요. 또 나와요. 제가 일부러 반복을 많이 해놨어요. 교재를 읽으면서 저절로 익혀지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반응이 나와요. RX 반응, SN2 반응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용어가 Bimolecular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 용어로 뭐예요? Bimolecular, 이분자 Nucleophilic 친핵성 Substitution, 치환 반응. 이런 말이에요. SN2 반응은 두 분자가 관여하는 치환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자가 관여한다는 것은 반응 물질이 무조건 두 분자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 상태에서 두 분자가 관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졌죠? 어디서부터 나왔더라 이게?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나왔죠? 저기 앞에서 몇 번 언급되었어요. 특히 반응 기초이론 할 때, 반응 에너지 할 때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들어가서 툭 치고 CL을 툭 들고 내고
그러면 CH3OH, 물론 HO 해도 되지만 보통 쓸 때 CH3OH니까 CO 결합, HO 결합 형성된 거 아닌가, 이죠? CO 결합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CL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SN2 반응인데,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OH- 종류를 말하냐면 친액체라고 해요. 이 친액체는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친액체와 염기성을 가진 친액체, 염기 친액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쓸 수 있다는 그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종류는 뭐야? 간단한 할로젠 알킬이지만 R이 복잡해지고 CL이 뭐 BR이 되기도 하고 I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이거는 기질, 할로젠 알킬 말고 반응하는 유기분자를 보통 기질, substrate, 반응당하는 친구. 이래서 기질이라는 용어를 써요. 뭐 기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뭐 이게 기질인가 뭔가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렇게 할 때 뭐 기질의 농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기질하면 유기분자, 반응당하는 유기분자를 보통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환 반응에서는 요게 들어간 친액체가 들어가면 친액체 대신에 하나 떨어져 나와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이탈기, 그 이탈기를 하는데 이게 할로젠일 수도 있고 지금은 할로젠이지만 뒤에 보면 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빙 그룹 해서 이니셜로 따서 그냥 L이라고 해서 일반화 시킬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친전자성 첨가 하면 그 뭐였더라? 기억납니까? 무슨 성 하면 반응하는 시약의 성질이고 첨가 반응하면 그 유기분자 여기서 말하는 기질의 뭐야? 반응 종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친전자성 첨가하면 친전자체에 의해서 알켄이 첨가 반응을 하는데 알켄은 그때 뭐로 작용하는 거죠? 친전자체의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친핵체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반대예요. 친핵성 치환이죠. 그러면 뭐야? 유기분자 말고 반응하는 물질 시약이 뭐야? 친핵체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반응은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 치환 당하는 기질, 유기분자는 무슨 성질을 가진다? 친전자체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일단 그런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SN2 속도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SN2 속도론에서 자, 이 속도론이란 게 반응 속도론 배웠죠? 반응 속도론이 뭐였더라?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야? 보다 연력학이라고 했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안정성 이거 따지는 거. 근데 반응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날 건가를 따지는 것이 속도론이라고 했죠. 다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상하이 갈 수 있는가? 리비아 갈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리비아 안 된다. 상하이 갈 수 있다. 이렇게는 뭐야? 반응 연력학이고 그 다음에 상하이를 갈 때 어디로? 배 타고 칭다오 거쳐서 상하이 가는지 아니면 뭐 제주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북한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뭐야? 반응 과정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속도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가느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속도론을 알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험하는 게 뭐냐면 반응 속도 실험을 해요. 어떻게 실험하느냐 하면 이건 일반화학을 배우신 분은 압니다. 그 반응 속도론을 할 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서 OH하고 CH3Cl 생성물은 모르고 이 물질의 그 속도 변화를 그러니까 속도의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농도 고정시켜 놓고 요거 농도를 2배, 3배, 4배 이렇게 해봐 가지고 반응 속도를 측정해요. 그다음에 요거 농도 고정시켜 놓고 요거 2배, 3배, 4개 하고 반응 속도를 측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런 식이 나오면 속도 상수는 뭐 여기에 뭐 온도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데 그걸 상수로 묶여 놓고요. 다 이게 동일한 조건을 해 놓고 농도에 따른 차이를 물을 때 두 개가 나왔으면 뭐냐? 반응 속도에 HO 농도도 비례하고 그다음에 CH3Cl 농도도 비례해요. 성수는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두 개 합해서 차수라고 해요. 그다음에 몇 분자가 관련되는가? 2분자. 한 분자가 되고 성수 2에 붙으면 1분자 2차 반응이고 지금 두 분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2분자 2차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때 뭐야? 2분자 2차 반응이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화학에서는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유기화학에서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2분자 2차 반응이라는 이게 뭐냐면 반응 속도에 관여되는 분자가 2분자라는 거고 그것은 뭐야? 반응을 가장 느리게 하는 활성화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야? 반응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반응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 교재에 줄글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요약해 놓은 겁니다. 강의 듣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샥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요약해 놓은 거지 뭐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CCl 결합의 분해와 CO 결합이 형성이 된 것이 반응의 정의죠. 그래서 둘 다 뭐야? 전이 상태 속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자 다 뭐야? 반응 속도와 연관이 속도식이 나타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전이 상태에서 CCl 결합의 분해와 CO 결합의 형성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왜?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결합 O는 뭐야? C와 결합 형성돼야 되고 CH3Cl은 결합의 분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CCl 결합의 분해와 CO 결합의 형성이 속도에 측정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전이 상태에 관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이 상태란 걸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은 뭐야? 다른 경로 없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이게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고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될 때 케이스가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고 난 뒤에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고 난 뒤에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O가 꽂히고 나면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된다 그러면 벌써 탄소의 결합이 5개 되잖아요. 그거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고 난 뒤에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든지 아니면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된과 동시에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데 지금 이 속도론에 의해서는 뭐야? 둘 다 전이 상태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반응물의 결합은 분해되고 생성물의 결합은 형성되는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때 뭐야? 이때가 전이 상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불안정한지 보세요. 탄소 주변에 너무 과도한 음전화, 전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있어요. 왜? 하나, 둘, 원래 세 쌍, 네 쌍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뭐하지? 5쌍의 전자가 있는 것처럼 전자가 너무 과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야? 원래 분자는 절대로 5쌍이 있을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순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안정해져. 그래서 활성 에너지가 장벽에 해당하는 그 등성에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볼까요? 선생님 이렇게는 안 되나요? 저거는 이제 뒤통수에서 공격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Cl하고 OH하고 뭐 이렇게는 안 되나요? 여러분들 델타 마이너스 이런 전이 상태는요. 이런 전이 상태는 어디에 있겠어요? 저거보다 아래에 있겠어요? 저거보다 훨씬 위에 있겠어요? 훨씬 위에 있어요. 왜?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전자가 풍부한 곳에 또 전자가 이쪽으로 같은 쪽으로 들어와요. 힘들겠죠? 됐나요? 그래서 카메라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보시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뒤통수를 공격하는 게 합리적인 전이 상태지 앞쪽으로 가서 전면 공격을 하는 거는 지금 표시 안 했지만 이런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거는 적절한 경로가 아니야. 마치 뭐야?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는 가기 힘들죠. 자전거나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어디 DMZ를 넘어서 북한으로 간다.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이야. 그런 경로가 전면 공격이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경로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요. 가장 합리적인 경로가 이 경로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반응의 끝에는 항상 뭐 입체화학을 따져봐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럼 입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를 따져요. 그래서 이론의 제일 뒤에 입체를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초이론 앞에서 하고 입체화학을 뒤에서 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데 또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은 대부분 입체화학을 따져줍니다. 그래서 SN2 반응의 입체화학 이렇게 하면 뭐야?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전면 공격하는 것보다 후면 공격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면서 뚝 떨어져 나가요. 알겠죠? 떨어져 나가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단일 단계로 일어나고 지금 이거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전이 상태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후면 공격하면서 반응물의 결합도 분해되고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그런 불안정한 전이 상태. 굳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로 표시하면 입체 그 VSEPR 논리로 따지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평면의 위아래로 있는 삼각 쌍풀이죠. 그렇게 인식하세요. VSEPR을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삼각쌍풀, 불안정한 삼각쌍풀 전이 상태를 거쳐서 배열이 어떻게 돼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던 BR이 툭 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OH가 되고 그래서 이 배열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배열이 되는 거예요. SH 배열이. 그러면 이 배열이 뭐예요?
H가 앞에 있고 BR이 이렇게 돼 있죠. 요 밑에다가 에틸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죠? S죠. 이쪽으로 와볼까요? 그럼 뭐야? HS가 지면에 누워 있고 H가 앞에 있고 이게 1번이고 4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틸이 밑에 있으니까 R 배열이 되죠. 배열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 구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어디 여기 있네. 전체 화면. 자, 볼까요? 자, 이게 지금 OH 친액체고 지금 요거 분자는 메틸 클로라이드가 아니고 에틸 클로라이드 같은 거예요. 그냥 CH3면 아니죠. 잘 보세요. 자, 가주세요. 어디 쪽으로? 여러분들이 딱 지적해 보세요. 어디? 여기가 요 C 할로젠 결합되어 있는 여기에 정후면 여기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후면 공격. 그렇죠. 친액체가 할로젠 알킬에 sp3 탄소를 뭐 한다는 거야? 후면 공격에. 후면 공격해 주세요. 자꾸 돌기만 도네. 네, 이제 오겠다. 자, 이렇게 해서 후면 공격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전이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이건 이제 전이 상태예요. 전이 상태. 이게 지금 전이 상태예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전이 상태 기호를 사실 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이 상태를 거치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죠.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죠? 에너지하고 동시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생성물의 결합은 분해되어서 형성되고 반응물의 결합은 분해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이런 결합이 나와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제 에너지 그 장벽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의 형성과 분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전이 상태에 거칠 때 가장 불안정하고, 그쵸? 전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반응물 결합 분해되고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어서 배열의 반전이 일어난 프로덕트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영화 봤으니까 이해 좀 되시겠지요? 그래서 그럼 이건 영화를 봤으니까 스토리텔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거 가지고 또 반응을 이제 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액체가 친전자체인 할로젠 알킬에 뭐야? sp3 탄소를 무슨 공격해요? 후면 공격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삼각쌍뿔 전이 상태를 거쳐서 배열의 반전이 일어나는 치환 반응이다. 알겠죠? 물론 뭐 제가 선생이니까 다 외우고 했지만 그 영화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친액체가 sp3 탄소를 후면 공격하면서 뭐야?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삼각쌍뿔 전이 상태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배열의 반전이 일어나는 치환 반응. 알겠죠? 이거 하면 뭐야? 반응의 입체화학과 그 다음에 전이 상태, 제일 중요한 전이 상태 언급하고 전이 상태의 그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불안정해서 왜 다섯 쌍의 전자가 있으니까 불안정하다. 그러면 뭐야? 그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 속도에서 다져 먹는 거예요. 따져서 우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의 뒤에 살을 더 붙여요. 이 스토리텔링은 이 챕터에서는 뒤에 5가지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때 보시면 되고 꼭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고 난 뒤 그 느낌을 동영상을 더 클리어하게 보려면 구글에 가서 Essential Reaction 하면 유튜브 동영상에 있어요. 보면 됩니다. 이 두 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SN2하고 SN1은. 그래서 제가 아직 작업을 안 했어요. 이 2는 작업을 우리 학원에서 제가 그 3D로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N2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반응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상태가 어느 상태? 전이 상태. 그렇죠. 그러면 요 전이 상태에서 들려있는 그 상황들을 다 보시면 돼요. 뭐 할로젠 알킬의 종류, 친액체의 종류, 그 다음에 이탈기도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이탈기의 종류 3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기질, 친액체, 이탈기. 보이지 않는 용매도 있는데 용매는 제가 기본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이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 해결이 돼요. 볼까요? 자, 기질의 종류. 기질의 종류는 이렇게 친액체가 호면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네? 친액체가 호면 공격할 때 기질이 뭐야?
과도한 음전화에 의해서 존재하는 전해 상태도 생각하고 후면 공격하면서 전해 상태를 이제 과도한 음전화가 있는 전해 상태를 생각하면 알킬기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친액체가 들어갈 때 알킬기가 많으면 뭐야?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 풍부한 친액체가 들어가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기질의 탄소 핵과 친액체의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유리하다. 됐나요? 이게 뭐예요? 목걸이의 실, 즉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측면에서 친액체의 전자하고 친전자체의 핵하고 인력이 강할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질에 이제 차수가 증가하면 어떤 되냐면 친액체가 후면 공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기가 힘들죠. 아까는 뭐 1차,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요? 후면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 전자를 제공하는 상태에서는 전이 상태에서 어떻게 좋아요, 싫어요? 보세요. 여기 알킬 그룹이 전자를 막 제공해 주고 있으면 안 그래도 여기 전자가 과도한데 싫어하겠죠. 그럼 더 불안정해지겠죠. 결국에는 뭐야? 후면 공격하기도 어렵고 차수가 높으면 뭐야? 전이 상태에서도 더 불안정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제 차수가 낮을수록 더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반발로 용어를 쓴 거.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전자 반발력. 반응에서도 써먹는다. 그죠? 친액체와 기질의 알킬 그룹과 전자 반발 입체장으로 인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거 다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3차 할로젠 알킬은 메틸 또는 뭐 알킬 그룹들이 하여튼 3개가 다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차 할로젠 알킬은 친액체가 후면 공격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래서 3차 할로젠 알킬은 SN2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 알겠죠?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N2 반응에서 친액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다 표시되어가 있죠. 그래서 133페이지 위쪽에서 보면 친액체는 뭐야? 전자가 풍부하고 편극성이 큰 좋은 친액체가 좋다는 거예요. 편극성이 크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편극성이 있으면 아까 이게 후면 탄소가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알킬 그룹에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편극성이 크면 전자가 잘 출렁거리니까 잘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자가 풍부하고 편극성이 큰 좋은 친액체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그냥 친액체하고 염기 친액체하고요. 그냥 친액체는 아까 똑같이 그랬어요. NaCN, KN3, RNH2, RCONA, NASR, NABR, KI 이런 것들은 뭐야? 염기성이 뭐 세지 않아서 염기로서는 작용하지 못하고 친액체로만 작용해요. 요 염기 친액체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톤을 떼어먹는 E2 반응에서 써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기 친액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알아놓으실 것은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받아들이세요. 3차는 어차피 반응 안 해요. 그래서 둘 다 3차는 나오지 않는데 친액체의 경우에는 1, 2차 할로젠 알킬과 반응해서 SN2 반응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염기 친액체의 경우에는 3차 안 되고 1, 2차 다 될 것 같은데 1차 할로젠 알킬만 SN2 반응하고 2차 할로젠 알킬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이 가능해서 걔는 다른 경로, 즉 E2 반응을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N2 반응에서 사용될 수 있는 친액체가 그냥 친액체하고 염기 친액체가 있고 그냥 친액체는 뭐야? 1, 2차 할로젠 알킬과 반응해서 SN2 반응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염기 친액체는 뭐야? 1차 할로젠 알킬만 반응해서 고와 반응해서만 SN2 일으켜요.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외우셔요. 일단 외우시고 나중에 또 반응하면서 하나하나 익숙해지면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여기서 염기성이 제일 셀 것 같은 게 요런 거죠. 근데 요거 짝산의 pK도 NaCN의 짝산은 뭐 HCN이죠. HCN pK 10밖에 안 돼요. 요거는 pK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HN3.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야? 이런 거하고 염기성이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약해요. 그죠? 보다 pK가 낮으면 그 짝염기는 염기성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 특히 이제 NABR, KI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 KI의 짝사는 HI죠. 그거는 pK가 뭐 마이너스 11, 이건 마이너스 19 이렇게 돼요. 그럼 뭐야? 굉장히 강산의 짝임기니까 마이너스라도 염기성은 거의 없어요. 뭐로만 작용한다? 편극성이 커서 친액체로 작용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주기가 크면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자들이 잘 출렁거리기 때문에 후면 공격을 잘 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탈기의 종류. 이탈기는 뭐예요? 결합이 분해가 잘 일어나면 좋죠. 그래서 Cl 결합에 약할수록 떨어져 나가는 음이온 안정할수록 좋은 이탈기로 속도가 빨려. 산성에서하고 약간 비슷하죠. 결합이 잘 떨어져 나갈수록, 즉 프로톤 도네이션 잘 할수록, 즉 도네이션 하고 난 뒤에 생성된 물질이 안정할수록, 이거는 이제 떨어져 나간 이탈기가 안정할수록 그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탈기 이탈성은 결국 이탈기가 보다 이탈기 음이온 됐을 때 안정하면 좋으니까 염기도의 반비례예요. 이탈기 이탈성은 L- 염기도의 반비례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염기도가 높으면 불안정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아까 친액체보다는 뭐야? 염기 친액체가 훨씬 염기도가 높으니까 그 친구는 갈수록 더 독약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탈성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이탈기라 가지고 이 H2O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요거는 일단 넣어주세요. 요거는 알코올에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고요. 일단 뭐야? TSO-I-BR-CL- 이 친구들이 뭐야? 좋은 이탈기들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HCl의 pK가 -7. 여러분들 일반학을 뭐 4년기를 배우면 일반학 4년기를 안 해도 앞에서 4년기 했죠. 뭐 HF, HCl, HBr, HI로 갈수록 뭐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서 프로톤 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Cl-, Br-I-가 그 용액 상태에서 뭐야? 평수 더 높은 쪽에 전자 8개가 있는 게 더 뭐야? 반발이 적죠. 그래서 더 안정해요. TSO-라는 건 이상한 친구인데 이것도 알코올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뭐야? 요 순서만 알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제가 아예 부등호를 2개 해놨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SN2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F가 달려있거나 OH- 달려있거나 OR-가 달려있거나 NH2-, 즉 NH2가 달려있거나 이렇게 되면 SN2 반응 안 해요. 못해요. 너무 이탈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CF 결합은 굉장히 단단해서 잘 안 떨어져 나가요. 어디에 나오게 해요? 실제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후라이팬 코팅 있죠? 그게 테프알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게 아마 테프론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코팅이 테프론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테프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테프론이 이거예요. 테트라플로로 이런 그 줄임말이에요.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테프론이에요. 그러니까 테트라플로로 탄소에 4개가 CF 결합이 분해되는데 이게 불안정하면 뭐야? 후라이팬 코팅에 쓸 수 있겠어요? 맨날 달궈가지고 열고문 당하는데? 그쵸? 근데 굉장히 안정해서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서 굉장히 고온에서 끓여도 오래 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안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즉 반응 굉장히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는 좋은 이탈기, 밑에는 반응 잘 안 하는 이탈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지금 나오는 SN2, SN1, E1, E2 반응에서 똑같아요. 이탈성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직접 해봅시다. 제가 PPT로, 반응할 때는 PPT로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CH3, CH2, CH2, 뭐, B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NaCN 하면 어떻게 돼요? 따져보는 거예요. 1차 할로젠 알킬이죠. 요거는 뭐야? 친액체 종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친액체가 sp3 탄소로 후면 공격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삼각상풀천의 상태를 거쳐서 별의 반전이 일어나는 치환 반응 이렇게 하고 CH2에 여기에 뭐야? C이 달려있고. 이거는 뭐 입체화학 표시 안 해도 돼요. RS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간략하게 줄여볼까요? NaN3 2차 할로젠 알킬이죠. SN2 반응 가능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친액체죠. SN2 반응 가능해요. 친액체가 sp3 탄소로 후면 공격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삼각상풀천의 상태를 거쳐서 N3. 뭐 굳이 하자면 툭 치니까 얘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유사하게 그려 놓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 돼 있는 거 있네. I에 이제 뭐가 나오느니 KOCH3
KOCH3. 자, 요 두 개는 부리가 뭐였었어요? 친액체인데 이 KOCH3는 염기 친액체죠. 근데 염기 친액체라도 뭐다? 이 두 반응을 배우면 이게 완성됩니다. 지금 일단 외워놓으세요. 1차 할로젠 알킬과는 뭐야? 에센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에센트 반응 생성물이 나와요. 그래서 CH3, CH2, CH2, OCH3 이런 친구를 작용기를 뭐라냐면 OH가 있는 건 알코올이라고 아시죠? 근데 O에 R이 달려있는 거 R이 무슨 종류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에터라고 해요. 에테르 이렇게 많이 하죠. 에테르. 생물 뭐 실험할 때 G 마취시킬 때 에테르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화학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오늘 따끈하게 배워가지고 기억이 잘 나는가요? 아니면 너무 아직 안 익어가지고 발효의 과정을 안 거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아이고 화살표 위에 요게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CH3C에 O에 마이너스 Na 플러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떨어져 나간 두 친구들은 표시 안 했죠. KI 뭐 NaCl 아무 의미 없어요. 떨어져 나간 부산물이 뭐게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면 뒤쪽에 있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지면 앞쪽에서 툭 쳐야 돼요. 지면 앞쪽에서 치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놓아요. 물론 이렇게 배열 반전이 이렇게 있다가 툭 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선으로 안 바꿔 넣어도 되고 앞에서 뭐가 들어간 거요? 들어간 친액체를 앞쪽에 그려놓고 이 H만 뒤쪽으로 보내면 돼요. H만 뒤쪽으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하나의 투입입니다. 앞에서 그거 할 때는요. 요렇게 표시 안 하고 제가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일단 RS 명명해 봅시다. 이건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돼 있죠? 4번, 1번. 그 다음에 에틸이 이쪽에 있으니까 S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요렇게 돼 있죠? 안쪽에 4번이 있고 바깥쪽에 1번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야? R, 배열 반전이 일어났죠. 됐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필기해 놓으세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쪽에서 할까요? BR을 아예 이렇게 선으로 그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뭐 H 그렇게 하면 지금 반응물이 S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S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CH2CH3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잠시 실수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뭐예요? BR이 4번 1번, 이게 4번. 맞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됨. 왜? 요거는 요렇게 굽은 모양은 손으로 반드시 이렇게 굽게 표시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꾸로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요렇게 되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이렇게 요거처럼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1, 4번 요렇게 또는 뭐,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 9번 이 각 모양을 요거에 맞춰줘가지고, 그 다음에 2번이 손등 쪽에 있으니까 S죠, 그죠? 자, S에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OCH3 요거 꼭 필기해 놓으세요. 이때는 이렇게 호면 공격해요. 측면에서 호면 공격해서 옆으로 떨어지는. 동쪽에서 호면 공격해서 뭐야? 서쪽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왕창 다 바꿔야 돼요. 뭘 바꾸냐면 OCH3하고 요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CH3 CH2, CH3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요걸 반전시키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대신에 뭐가 되느냐면 다 이게 방향이 반전되기 전에는 얘들이 잠재적으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가 요 세 개가 반전되고 난 뒤에는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쪽에 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R 맞나요? 요렇게 돼가지고 4번, 1번 되고 여기 뭐야? 2번이니까 R 배열을 가지게 되죠.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필기해 놓으시고요. 이제 이탈기가 쐐기로 나와 있을 때는 그 선 두 개는 아예 전혀 안 바꾸고요. 그 이탈기와 그 쐐기만 바꾸면 되고 요거는 뭐야?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뀐 구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생성물이.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볼까요? 두 가지 좀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심하게 어려우면 나중에 일반 여기 가서 배우세요.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입체가 나와 있는 입체가 두 개나 나와 있는 부분에 어느 입체에 가서 툭 때려가지고 반응이 일어날 거고 결과 생성물의 입체 화학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1, 2Q 하면 평형이 아니고 equivalent 동등한 양. 뭐냐면 요게 1몰 있으면 요거에 또 같은 양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게 친액체인데 F하고 Cl하고 두 개 중에서 CF계라고 CCl 있으면 어느 게 먼저 떨어져 나가겠어요? 당연하게 이탈성이 더 좋은 CCl 결합이 먼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여길 툭 쳐요. 여길 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두 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절대 배열이 바뀌어. 그렇죠. 그러면 요 반응 물질은 뭐예요? 지금 여기 위에가 메틸이니까 여기부터 번호가 작으니까 2번, 3번이고 요거면 3번, 4번 되니까 2플로로 그러니까 플로로 붙은 게 2번이죠. CL 붙은 게 3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됐죠? F 그 다음 뭡니까? H 그 다음 요 밑에가 뭐예요? 2번 자리니까 등 쪽에 있으니까 2S죠. 3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 있죠? 맞죠? 이게 4번, 1번이죠. 그 다음에 에틸보다는 요게 뭐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S, 2S, 3S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위에 2S는 변함없어요. 아래는 뭐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가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됐으니까 요거고 바뀌었으니까 뭐야? 3R이 나와요. 근데 시험 같은 데서 요거 해주고 결과 생성물이 요렇게 묻는 거는 그나마 쉬운 문제인데 요런 형태로 그냥 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렵죠? 뭘 가지고? 절대 명명 가지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즉 2S3R의 배열이 가진 것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알겠죠? 대표적인 게 피셔트 형식, 뭐 톱칠 모형 또는 쐐기 형태, 그 다음 뭐예요? 여기 뭐예요? 뉴만트 형식이 세 가지인데 여기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F하고 H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메틸보다는 요쪽이 뭐야? 이렇게 돼 있는 요건 앞쪽에 있고 요건 뒤쪽에 있는 여기가 뭐야? 2번이니까 뭐 S죠? 2S 맞죠? 그 다음에 H가 요 안에 있고 밖에 있죠? 요렇게 돼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1번하고 H가 4번이고 그 다음에 에틸보다는 뭐야? 요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R이죠. 2S, 3R 맞죠? 요거는 좀 어려운데 자 요건 여러분들이 뭐 HF가 어떻게 요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야? 메틸이 뉴만트 형식 뒤쪽은 뭐야? 요렇게 돼 있는 거죠. 맞나요? F 1번, H 4번, 메틸이 3번이고 그 다음 뭐야? 요렇게가 여기 점에 뭐야? 에틸 SCH3H가 있으니까 등 쪽에 2번이 있는 거니까 2S 맞죠? 그 다음에 3 요 S 붙어있는 요 탄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죠? 보세요. 요렇게 내려가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에틸이고 빨간 분필이 에틸이고요. H하고 SCH3 이게 1번, 4번이죠. 그렇죠? 2번에 어디 있어요? 에틸입니까? 아니면 요 뒤에 있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F 달린 보름달이죠. F 달린 탄소. 그죠? 그럼 뭐예요? 이쪽에 R 손바닥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R, 3R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요거 보기 그냥 보는 거는 요게 BR 붙은 쪽이 1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보이지 않는 H 있죠. H가 앞쪽으로 나오고 4번이고 BR이 이제 안쪽에 1번이고요. 상태에서 반 잘라서 오른쪽에 뭐야? 등 쪽에 뭐가 있으니까 그 2번 그룹이 있으니까 1R이고 3는 뭐야? 3는 어떻게 되냐면 요 그룹 1번, 요게 2번, 메틸이 3번이고 H는 요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1번, 2번, 3번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3R이죠. 그죠? 그 다음에 1S가 되겠죠. 왜? BR이 반전이 일어나니까 1S, 3R. 그죠? 그 다음에 이 구조는 요런 구조나 요런 구조로 또 체어 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납니까?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덩치가 큰 거 CM보다는 CH3 이거는 어느 게 큰지 정확하게 잘 감이 안 오죠. 그런데 CH3가 훨씬 큽니다. CN은 여러분들 CO나 CN은 선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는 훨씬 뭐야? 헤모글로빈에 결합 잘하는 이유가 CO는 선형으로 된 sp 혼성이기 때문에 쑥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이게 덩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더 커서 요걸 그냥 수평으로 하는 위쪽 수평 됐죠? 그럼 뭐야? 이거에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자리에 둘 다 시스 형태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짐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이 요거예요. 둘 다 명명을 해보면 요거나 명명이 세 개 다 똑같아야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반응에 대한 것은 시험 이런 피트 시험 같은데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구분하는 거, 이 두 개 분별하는 것들은 여러 종류의 시험이나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또 반응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